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문별 분과인데요. 예를 들어 복지, 주거, 청년, 뭐 교육, 뭐 사회적 경제 이렇게 다양한 의제 중심의 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과 형태는 행정 직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의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실행을 책임지는 워킹 그룹이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평균적으로 9개 내외의 실행 사업이 있고 이 실행 사업을 운영하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은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 활동가, 협치회 위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하다 보면 소수의 주체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협치회의, 그리고 지원조직, 분과, 워킹그룹 이런 주체들이 어떤 형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느냐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의제 발굴과 수기공론 과정인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추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제를 어떻게 잘 찾아내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그리고 의제, 민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제는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즉 저희가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되는 건데요. 협치회의나 또는 수기공론장에서 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 이 사업의 결국 시작점은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옆집에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요. 또는 뭐 불법 주차, 뭐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원하는 것이고 민원도 우리가 해결을 원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해결의 혜택이 누구한테 오는지에 따라 문제와 민원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해결의 혜택이 나에게만 온다면 또는 소수 우리 가족들에게만 온다면 그거는 민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문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에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민원은 없죠. 그런 것처럼 해결의 혜택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오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와 민원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데요. 그 안에 숨어있는 주민들의 욕구,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쓰레기를 회수해가는 업체의 뭐 운영 방법, 또 시기, 그리고 모아놓는 장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민원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도, 숨은 진짜 욕구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넓게 보면 문제, 의제, 민원 이런 것들도 다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제가 정리한 바와 같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목표와 현상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말 그대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 도달해야 하는 수준, 바람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상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예상되는 상태나 또는 예기치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저희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문제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공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치워진 상태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치워진 상태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무단 투기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된 이상적인 상태,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1차원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넓혀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적 시행계획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도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옆집에 사는 누군가 영국에 가서 이런 걸 봤더니 이런 것도 되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지? 라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처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문제가 해결된 모습이라 한다면 현재와 이 상태의 괴리를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꺼내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즉 공공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자원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문제를 찾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거나 공론장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들, 결국 공공의 문제로 나의 필요가 인정을 받고 함께 의지와 자원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문제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또는 내가 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입니다. 아마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 또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의 생활권 그리고 주거지 또는 나의 자식들이 살 지역이라는 그런 애정을 갖고 지역을 쳐다보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우리 지역을 넘어서 멀리 보기인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기라고 하는데요. 옆에 영어로 멀티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즉,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 각도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0대 남성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협치지원관이기도 합니다. 또는 한 가정의 아들이자 중3 학생을 둔 학생 조카를 둔 삼촌이자 공무원입니다. 또는 평상시에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모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는 지역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명의 아들로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조카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안해 볼 수도 있고요. 모임을 좋아하는 저는 지역의 이쁜 카페나 또는 지역 서점이나 아니면 모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역의 문제들, 필요한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내 역할을 다시 봄으로써 새로운 입장이 되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갔던 그 두 번째, 좀 더 멀리 내다보기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가족과 사회와 자연과 그리고 멀리 우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인지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거리, 내가 내다볼 수 있는 거리, 비유하자면 사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우리 동네와 가족을 넘어서 사회, 자연, 다양한 영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역사회신경이 다뤄지는 사업들은 직접적인 문제와 대응되는 해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거리를 넓히기 위한 방법은 총 3가지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 다양한 만남, 데이터, 문헌, 뉴스 등의 자료를 보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자극제 또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후가 따뜻한 나라에서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축제가 왕성하게 벌어지고, 반대로 추운 나라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도나 법, 규율, 사상 같은 것들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또는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을 어떠한 환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만남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얻거나 또는 지식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곤 하죠. 그리고 행정에서 기업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타 지역이나 나라의 사례, 전문가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이런 다양한 만남이라는 사고의 확장의 기회를 갖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문헌,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특히 데이터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또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를 찾는 방법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에 기반해서 지역을 내다보고 더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경험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교육을 듣고 계신 것도 시민참여 정책에 참여하시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제, 문제에 대한 차이를 알아봤다면 좋은 사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 해결 방법이 굉장히 우스운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월요일이 무서워요. 그래서 월요병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질문에 심할 경우에는 일요일에 출근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우스운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